사회적 경제활성화 전국 네트워크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한겨레 신문사가 후원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이번 코로나 사태의 그 전개 과정을 보면 그 사회와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소위 이제 감염 사망이나 또 확진자 숫자에서도 천차만별의 차이가 보여왔습니다. K 방역이라고 하는 말로 대표되는 우리 한국의 시민사회의 위대함, 또 한국 정부의 공공 인프라의 강화라고 하는 그 힘이 얼마나 큰지를 명백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실은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앞장서준 우리 시민들의 승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평적 민주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한국판 뉴딜이 되겠는데요. 사실은 코비드 사태 이전에도 작년에 이제 추경을 맞아서 우리 한국의 싱크탱크들이 있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라고 성경용 위원장님이 이끌고 계신데 그곳에 많은 박사님들과 함께 이미 우리 한국 사회가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전환적 뉴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우리가 이미 지금 또 나오고 있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뿐만 아니라 휴먼 뉴딜이 강조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김용분 차관님 오셨으니까 기재부하고도 예산 작년에 추경 예상할 때 또 당연히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님들이 그 당시에도 20대에서 활약하시면서 이 내용을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 내용들이 이번 기회에 상당 부분이 반영될 뿐만 아니라 체계화되는데 제가 꼭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디지털 그린 뉴딜에 대해서 나중에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만 그 중심이 사람 중심, 포용 성장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휴먼 뉴딜의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분명히 강한 정부가 필요합니다. 공공 인프라를 갖추고 협치를 해나가는 이런 정부의 역량이 필요하고요. 그러나 지난번에도 봤듯이 우리가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정부 부문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공공성을 갖춘 민간이 함께 참여해서 개방적인 혁신을 이끌어 나갈 때 우리가 훨씬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뭐 최근에 이제 조금 상황에 따라서 드라이빙 스루 좀 줄이고 워킹 스루, 그것도 누가 다 현장에 있는 의사분들, 의료 지원 인력들 이런 분들이 만들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그 내용들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공공성을 갖춘 민간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온 사회적 경제 부문 아닙니까?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이런 곳들이 마을기업 함께 모여서 바로 공공성을 담재한 민간 부분을 통해서 더 강한 정부, 강한 사회가 함께 서로 경쟁할 때 우리나라의 번영 또 우리 공동체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되새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히 제가 좀 평가에 대해서 강조할 것 3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역시 그래도 그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로서 사회적 경제 비서관직을 신설했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뭐 직책을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국정의 중심 아젠다로 이것을 세웠고 우선순위를 뒀다라고 하는데 제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직속위원회를 만들어서 민간 협치와 부처 간 조정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특히 20년도 올해 들어와서는 새롭게도 또 민간 협의체를 더 추가로도 만들었고 기왕에도 있던 것도 있지만 부처별 TF라든가 또 전문위원회에서 더 정기적으로 정례 점검 회의들을 강화해 나가면서 이행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가치 부문의 국정 운영을 천명을 하셨고 성과 평가를 도입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17년도에 아주 인상적인 첫 번째 조치 중에 하나가 바로 공공기관, 우리 사회 한 350여 개가 됩니다. 또 우리 지역의 풀뿌리 특히 이제 민간인들과 더 자주 접촉을 하는 분들이 이 공공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경평 지표의 50% 이상을 사회적 가치 지표로 구성을 했습니다.